예, 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고, 증명을 할 수도 없는 이야기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혹을 제기를 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제가 세계 경제를 이렇게 나름 공부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관점을 가지면은 좀 재미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얘기가 있죠. 전 세계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배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연합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한 사람인 건지 여러 명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음모론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대통령도 그 사람들의 그냥 얼굴 마담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 것인가? 세계 정복이나 아니면은 세계가 파멸해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패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패권이라는 거는 아마 이러한 집단들이 몇백 년째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을 텐데요. 예전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었죠. 본인들이 생산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거를 팔 나라가 필요했고 뭔가 이렇게 자원을 조달하기도 쉽고 팔기도 쉽고 그런 여러 가지 식민지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민지들의 총합을 100%라고 했었을 때 영국이 이거를 모두 다 가지면은 좋겠지만 이건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비율이니까 심각하게 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 100%의 식민지와 자기 나라를 포함해서 자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영국이 100%를 가져가게 되면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수탈만 했었지만 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좀 발전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민지들도 좀 잘 살게 됐죠. 예를 들어 홍콩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영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겠지만 나중에는 영국이랑 비슷한 대우를 받고 하면서 오히려 중국으로 반환되기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근대까지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현대까지 남아 있었던 식민지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나라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 그래도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 50% 정도가 적정한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치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한 절반 아니면 최소 한 3, 40% 정도는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내가 회사에서 최소 25% 이상의 지분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 회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자기보다 지분을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보통 지분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개미들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오너 일가들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한 25%, 30%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업의 오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전 세계 한 50%의 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정치권에도 가능하고 언론은 물론이고 물론 이 비율을 딱 지키는지는 모르겠어요. 점점점 넓혀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넓혀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난해지면은 뭐 그것도 좀 너무 별로잖아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물론 혁명이나 그런 것들도 이런 사람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자, 어, 이건 아주 세계를 움직이는 큰 거고요. 이번에 아주 작은 일이 생긴 적이 있었죠. 라더견 씨의 주가 조작 이런 게 있었습니다. 총 금액을 1조, 2조 이 정도를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라더견 씨 같은 그런 주가 조작 일당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로 굉장히 많을 거고 이게 규모가 어떠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큰 구조는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코인이랑 뭐 이거 얘기는 몇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코인이랑 달러랑 사실은 구조는 똑같거든요. 구조는 똑같은데 누가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사실은 실체가 없고 코인도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코인 사기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억울해하는 이유가, 그리고 코인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 달러를 이기겠다라고 만든 건데 달러랑 사실 구조가 같죠. 그러니까 이런 패권을 가지려면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패권을 가지게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게 뭐랄까 범죄가 되는 건데 내가 하면 범죄가 아닌 거죠. 네, 그런 거 되게 많죠. 역사상으로도 되게 많았고요. 자, 라다견의 주가 조작을 보면은 일단은 자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막 사람들도 모으고 약간 다단계처럼 하긴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필요한 거는 기자 아니면 뭐 언론 찌라시 같은 것들도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을 할 때는 거의 뭔가 세트라고 합니다. 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이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좋은 주식이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주식도 있고 그냥 잡주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좋은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주식을 되게 사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사실 많죠. 오너 일가들이 주식을 사고 싶고 지분을 넓히기 위해, 지분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때 주식을 이렇게 폭락을 시킵니다. 안 좋은 뉴스를 날리는 거죠. 뭐 어느 정도 뉴스일지는 뭐 때마다 좀 다르기는 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뭐 바닥을 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바닥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계속 공포 뉴스가 나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가짜 반등인 것처럼. 근데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막 올라요. 자, 요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일반 뭐 개미들이나 개인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건 가짜 반등일 거야, 가짜 반등일 거야 의심을 하다가 이쯤 됐었을 때 다시 이번에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뉴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옵니다. 실적들이 엄청나게 좋고 뭐 어떻게 하고 앞으로 뭐 10배, 5배 막 이렇게 갈 거다. 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뉴스가 나와 가지고요. 여기서 약간 조정이 막 이렇게 있다가 쭉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정이 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의심하던 사람들이 그래 역시 이것까진 가짜 반등이었어 이러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라도 살 걸,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에 또 이렇게 떨어져요. 이때도 계속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미들은 환호를 하게 됩니다. 환호. 자, 근데 주식이 이제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요때에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조정이 왔네. 조정이 왔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내내 이 조작 세력들의 물량을 개미들이 받아줍니다. 자, 근데 주식이 무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은 뭐 세력들도 손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다시 올려요. 다시 올리면은 개미들은 역시 이것 봐, 저번처럼 요때 떨어졌을 때 사면은 벌어 해가지고 여기서 개미들이 또 막 삽니다. 그런 다음에 쭉쭉쭉쭉 이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또 계속 사람들이 여기서 개미들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도 떨어지면은 와, 많이 떨어졌다. 야, 이건 바닥이다 해가지고 떨어지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대부분 이제 한 요때쯤 다 이제 세력이
수익을 보는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게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상승을 맛봤었던 개미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사실은 이 경제는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심리가 그렇게 금방 죽지 않아요. 지금도 부동산이 뭐 하락을 한다, 뭐 상승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심리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어, 2000년대, 그러니까 2020년에 급등을 했었던 그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꺾인 심리를 다시 살리기 되게 어렵고 다시 올라간 심리를 다시 꺾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어쨌든 그 얘기 조금 뒤에다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요거가 몇백 년 전에 실제로 우리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가 조작을 했었던. 뭐 이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다 말하는 얘기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주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거에 가장 큰 모티브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자, 로스차일드에서 나폴레옹 군의 패전 소식이 공식화되기 전에 이 소식을 이 가문의 사람이 먼저 알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공채를 모두 팔아 치워버린 거죠. 어, 이 당시에 아무튼 가장 금융계의 큰 손인 로스차일드가 이거를 다 팔아 치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채권을 다 내다 팔았고 결국에는 채권 가격이 95%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작은 전쟁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큰 전쟁이잖아요. 이 나폴레옹의 전쟁들은. 근데 이게 완전히 불법인데 이 사람은 뒤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뭐 차명이겠죠. 차명이나 뭐 여러 가지 하수인을 통해 가지고 이 채권 싼 가격의 채권들을 사들이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영국이 이겼는데 진척을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 만에 20조 원의 이득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극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이걸 아주 긴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러한 방법들이 고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저는 사실 경제 채널의 뉴스보다는 일반 뉴스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경제 채널에선 사실 매일매일 있는 작은 이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반대적인 입장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게 시장과 사람들의 심리의 방향이지라는 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중들의 심리를 조절을 하려고 한다. 물론 심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불타올랐던 심리를 꺼트리기 되게 어렵고요. 바닥으로 갔던 심리를 다시 끌어올리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2020년, 21년 이런 때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니까 나라에서 부동산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근데 그게 막 1년 넘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한번 사람들의 심리의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거를 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뭐 YTN이나 KBS 이런 데에서 경제 뉴스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나온다,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심리의 양 끝단에 있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공포 뉴스가 이렇게 나올 때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막 공중파나 YTN 이런 뉴스에서 테슬라 투자자들 완전 망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진짜 막 그렇다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그리고 막 영국이나 아니면 터키 같은데 지진 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야 진짜 저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ETF가 터키 ETF입니다.
물론 제가 요런 얘기만으로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요 공포 뉴스와 환희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그게 참 잘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비하성 발언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집안일 하는 사람들도 주식 사러 오면은 그때가 끝물이다.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한 몇 년 동안 진짜 심리가 안 좋았다가 오르고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저 가짜일 거야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돈이 없는 20, 30대들도 영끌을 해가지고 그 높은 가격에서도 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부동산에 좀 물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평소에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거래 대금이 5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주식하던 사람들이랑 원래 하던 기관들이랑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냥 먹고 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그 팬데믹 기간에 막 엄청 났었을 때는 뭐 예전에 5조라고 했었으면 막 20조 하루에 거래 대금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원래 하던 사람들의 돈도 뭐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개인들 그리고 주식 안 하던 사람들까지 쌈짓돈을 가지고 게다가 빚까지 내 가지고 돈을 들고 온 거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뉴스 진짜 막 장밋빛 전망 뭐 집값도 더 오를 거고 주식도 더 오를 거고 장기 투자해야 되고 떨어지더라도 그거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뭐 좋은 거는 맞기는 한데 그것도 뭐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년 전인가요? 그 최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 그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었으면 결국은 수익을 보기는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일반인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개별 종목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이러한 뭐 라더견 씨나 그런 작은 세력들은 그렇겠지만 전 세계를 움직일 정도의 세력이라고 하면은 지수 플레이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다 개별 종목이 들어가는 거기는 하겠지만 개별 종목들의 등락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개별 종목의 심리를 바꾸게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정말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뉴스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심리를 바꾸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개미들이 인버스를 얼마나 샀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시장 방향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들의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심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50%라고 하면은 이 50%는 변함이 없을 텐데 왜 그럴까? 뭐 이거는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개별 기업들의 저게 주가가 왜 저렇게 움직이지 하고 알고 보니까 그 가족들 간의 그런 암투 뭐 지분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저런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더견 씨의 세력만 보더라도 그게 한통속이 아니라는 거죠. 다 배신과 그런 게 난무하는 곳인 건데 길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만 그거를 짧게 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등락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등락에서 오는 차이, 요 부분 위아래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 먹는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러한 투자에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음,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뛰듯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러한 추진력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그 영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떨어지는
그, 잠깐만. 요게 아니라 공을 굴리는데요. 요렇게 된 데가 있고,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된 뭐 데가 있다고 라고 해보죠. 이렇게 곡선으로. 공을 떨어뜨려서 길이는 똑같은데, 자, 공을 떨어뜨렸는데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는 데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쪽이. 이게 더 빠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게 공이 더 빨리 떨어져요. 뭐 내가 무릎을 꿇은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이렇기는 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이 큰 세력들이 어떤 기업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좀 성장을 한 다음에 괜찮은 기업이구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좋은 기업이면 주가가 좀 올랐을 텐데, 내가 이 기업을 본격적으로 먹고 싶기 위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오너 일가들도 상속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모든 기업을 키우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은 기업이 있으면은 떨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분을 확보를 하고 뭐 그런 식이 있으니까 이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라더견 씨도 어떠한 주식을 내가 그 뭐야 이런 주가 조작을 했었을 때 가장 적합할까를 되게 찾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키우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저런 산업들이 좋아지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뭐 나중에 합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키워야겠네 하면 키우기도 하겠지만 모든 걸 컨트롤할 수는 없을 테니까 결국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금이 있고 언론의 힘이 있다. 모르겠죠. 그리고 게다가 정치적인 힘까지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 거지. 굳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골치 아픈 누군가를 키워내고 이런 것까지도 다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왕자의 게임도 보면 나오죠. 거기 그 은행이 있잖아요. 강철은행인가? 보면은 걔네들이 결국에는 뒤에서 모든 거를 다 조작을 하고 돈도 제일 많이 가져가고 하기는 하지만 전면에 나와서 뭔가를 하거나 어떤 사람의 개개인의 성장과 그런 스토리에 관여를 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이런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이 그렇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포를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라고 하면은 막 경제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거 매일 보면은 심리가 사실은 헷갈리고 일반 뉴스에서 야 진짜 망했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저거 진짜 약간 신호다. 아니면은 야 진짜 막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습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끝물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여담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미술 작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미술 작가나 미술 시장에도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정한 걸 키우고 막 그런 게 있고 실제로도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50 시절이나 이럴 때 저 작가는 왜 잘 나갈까 하면은 뒤에 보니까 그 아주 뒤에 이제 그 정치 아니면 대통령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거는 10년, 20년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모르겠지만 전 세계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누군가에게 붙어 있고 누군가와 친해지고 하면은 잘 될 수도 있겠죠. 뭐 굉장히 언론과 이런 걸 이용해서 띄워주고 실질적으로 막 우리나라의 주요 컬렉터들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고 아니면 전 세계에도 그런 게 있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라이더견 씨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라더견 씨에게 모인 그런 연예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주식시장과 이런 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세력. 진짜 우리나라를 주무르는 그런 세력이 있구나.
야, 진짜 돈을 벌고 하려면은 이런 데에서 친해지고 이런 데에 껴야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전 재산을 그렇게 맡겼던 거고. 임창정 씨도 그냥 노래 잘 하고 했었으면은 뭐 남들 부럽지 않은 부자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렇게 됐잖아요. 물론 저는 그 라더견 씨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세력이 자기가 아는 세력들이 더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세력이 있는데 더 큰 세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사기로 잡혀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다 억울해해요. 왜냐? 나보다 더 큰 놈들은 왜 안 잡아가고 나만 잡아가냐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도 내려왔고 시대는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편승해서 돈 몇 푼 더 벌어봐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제 얘기를 하고 하면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돈은 제가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100억을 벌던 200억을 벌던 그거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되긴 하는데 돈에 관심은 많은데 돈 버는 거에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누구랑 친해지고 어느 세력이랑 해가지고 제가 100억, 200억, 뭐 한 1000억, 솔직히 뭐 10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봐야 저한테 크게 뭐 관심이 없어요. 그림이 팔리면 좋지만 뭐 팔리고 안 팔리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 그리고 뭐 제 그림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인간을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기 위해서 또 돈을 연구를 하고 경제를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연구를 하게 되는 건데 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그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세력이나 그런 것들에 붙어서 내 그림이 더 잘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잠깐 그림 팔리고 뭐 돈 벌고 해봐야 그게 뭐 지속되지도 않을 거고요. 결국에 미술 작가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결국에는 순수하게 나는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고 싶어 라는 순수한 마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이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라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나 작가들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사고 팔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그것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수급들도 필요하니까. 근데 어, 어떻게 오히려 경제보다 미술은 더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도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임에 가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내가 뭐 더 잘 나갈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미술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게 딱히 내 작품이나 작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뭐 이런 세력이 있는 거를 가정하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색다른 시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